커스텀 구조체를 만들어 딕셔너리의 키로 쓴 적 있으신가요? 같은 값을 가진 키로 검색하면 당연히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찾지 못하는 버그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에러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폴스가 반환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버그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C샵의 모든 타입이 상속하는 오브젝트 클래스와 그 핵심 메서드들이 어떻게 맞물려 동작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코드입니다. 에너미 아이디 구조체를 직접 만들고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줄처럼 같은 값인 슬라임, 1로 새 인스턴스를 만들어 컨테인즈 키로 검색합니다. 직관적으로는 true여야 할 것 같죠. 그런데 equals만 재정해야 하고 get 해시코드를 재정해야 하지 않으면 여섯 번째 줄의 결과는 false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려면 C샵의 모든 타입이 공유하는 뿌리인 오브젝트 클래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샵에서는 모든 타입이 시스템.오브젝트, 즉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상속합니다. 직접 클래스 에너미라고만 써도 실제로는 클래스 에너미 오브젝트와 같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자동으로 국적을 갖게 되는 것처럼 C샵의 모든 타입은 만들어지는 순간 오브젝트의 멤버를 물려받습니다. 인트든, 스트링이든, 직접 만든 스트럭트든 예외는 없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전체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맨 위에 시스템.오브젝트가 있고 그 아래로 클래스 같은 참조 타입과 시스템.밸류 타입이 갈라집니다. 스트럭트나 인트 같은 값 타입은 시스템.밸류 타입을 거쳐 오브젝트를 상속합니다. 이놈도 마찬가지죠. 메모리 구조는 다르지만 값 타입은 스택에, 참조 타입은 힙에, 타입 계층상으로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출발합니다. 오브젝트의 핵심 메서드들을 살펴보기 전에 버추얼, 즉 가상 메서드 개념을 짚어봐야 합니다. 버추얼로 선언된 메서드는 파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컴파일 타임 타입이 아니라 런타임의 실제 타입의 구현이 호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 obj new enemy처럼 선언하고 obj.toString을 호출하면 컴파일러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보지만 런타임에는 에너미의 toString이 실행됩니다. 이것이 가상 디스패치입니다. 오브젝트가 제공하는 핵심 메서드는 6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버추얼로 표시된 세 가지 toString, equals, get, 해시코드입니다. 이 셋은 재정의할 수 있고 실전에서 가장 자주 재정의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레퍼런스 equals는 스태틱 메서드라 두 참조가 완전히 같은 인스턴스인지를 확인할 때 씁니다. get 타입은 논 버추얼이어서 재정의할 수 없고 항상 런타임 실제 타입 정보를 반환합니다.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enemy 클래스는 재정의를 하나도 하지 않은 버전이고 enemy with override는 toString, equals, get 해시코드를 모두 재정의한 버전입니다. 아래쪽 메인 메서드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3번째 줄에서 e1 toString 이름인 eBit은 아무것도 재정의하지 않았으니 타입 이름인 enemy라는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36번째 줄의 e1, equals e2는 두 변수가 다른 인스턴스이므로 false입니다. 재정의 버전으로 넘어가면 39번째 줄의 o1.toString은 slime hp, 10이라는 의미 있는 문자열을 반환하고 40번째 줄의 o1.equals o2는 값이 같으므로 true가 됩니다. IL 코드를 보면 가상 디스패치의 본질이 보입니다. 네 번째 줄의 e1.toString과 아홉 번째 줄의 o1.equals는 모두 콜버트 시스템.오브젝트 toString과 콜버트 시스템.오브젝트 equals라는 동일한 명령어로 컴파일됩니다. 같은 IL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콜버트가 런타임의 실제 타입을 확인하고 해당 구현을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섯 번째 줄의 레퍼런스 equals는 CEQ 한 줄로 컴파일됩니다. 두 참조의 메모리 주소를 직접 비교하는 가장 빠른 연산이죠. 콜버트는 IL에서 가상 디스패치를 수행하는 명령어입니다. 런타임의 객체의 실제 타입을 확인하고 그 타입의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일반 콜 명령어와의 차이는 널 체크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논 버추얼 메서드도 콜버트로 컴파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널 체크를 공짜로 얻기 위한 컴파일러 최적화입니다. 이제 처음에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equals와 get 해시코드를 왜 반드시 함께 재정의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딕셔너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딕셔너리는 해시 테이블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키를 검색할 때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get 해시코드로 버킷 번호를 계산합니다. 해시코드를 버킷 배열 크기로 나눈 나머지가 버킷 번호가 됩니다. 두 번째, 해당 버킷 안에서 equals로 정확한 키를 찾습니다. 해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버킷 내 항목을 하나씩 비교하는 것이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시코드가 다르면 두 번째 단계로 아예 진입하지 않습니다. 왼쪽 빨간 박스처럼 get 해시코드가 다르면 엉뚱한 버킷을 탐색하게 되어 equals가 true를 반환하더라도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스트럭트에서 equals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system.valuetype.equals가 호출되는데 이 기본 구현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렉션 기반 비교입니다. 참조 타입 필드가 있으면 모든 필드를 런타임에 동적으로 열거해서 비교합니다. 매우 느린 방식이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팍싱이 발생합니다. equals 오브젝트 obj 시그니처가 오브젝트를 받음으로 비교 대상 스트럭트 값이 힙에 복사되어 박싱됩니다. 박싱은 힙 할당을 의미하고 유니티의 지시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코드로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봅시다. 세 번째 줄의 포인트 비포는 equals를 전혀 재정의하지 않은 버전입니다. 반면 11번째 줄의 포인트 애프터는 iquotable 포인트 애프터를 구현합니다. 이 iquotable 인터페이스가 박싱을 없애는 핵심입니다. 아래쪽 메인 메서드로 내려오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38번째 줄에 a1 equals a2는 equals가 없으니 valuetype.equals 오브젝트가 호출되어 a2가 박싱됩니다. 반면 43번째 줄의 b1.equals b2는 iquotable의 equals 포인트 애프터가 호출되어 박싱 없이 직접 값을 비교합니다. 업데이트 루프에서 매프레임 스트럭트를 비교한다면 38번째 줄 방식은 매프레임 힙 할당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IL로 내려가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비포 버전을 보면 5번째 줄의 LD로 1로 A2를 스택에 올린 직후 6번째 줄에서 박스 포인트 비포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이 순간 A2의 값이 힙에 복사되는 박싱이 일어납니다. 애프터 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9번째 줄에서 콜 포인트 애프터 equals value type 포인트 애프터 로우 값 타입 그대로 전달됩니다. 박스 명령어가 아예 없죠. 딕셔너리의 내부 비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quotable t를 구현했으면 equals t를 직접 호출하고 없으면 equals 오브젝트를 통해 팍싱을 유발합니다. iquotable t는 불 equals t other 메서드를 정의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브젝트 대신 구체적인 타입 t를 직접 받음으로 값 타입에서 이를 구현하면 팍싱 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스트럭트 포인트 iquotable 포인트처럼 선언하면 equals 포인트 other가 호출되어 힙 할당 없이 값을 직접 비교하게 됩니다. 이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완전한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스트럭트는 연산자를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클래스와 달리 반드시 직접 오버로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도 equals와 일관되게 동작해야 합니다. 해시셋이나 링큐의 디스팅트처럼 내부적으로 equals를 쓰는 API와 개발자가 직접 쓰는 회의 결과가 달라지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타일 id라는 리드 온리 스트럭트입니다. 리드 온리 스트럭트로 선언하면 생성 후 필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딕셔너리 키로 쓸 때 해시 코드가 변하지 않음을 컴파일러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죠. 구현은 5가지로 나뉩니다. 11번째 줄에 iquotable t equals가 핵심으로 박싱 없는 직접 비교를 담당합니다. 14번째 줄에 object.equals는 재정해야 돼 equals t에 위임합니다. 17번째 줄의 get 해시 코드는 equals와 반드시 일관되어야 합니다. equals가 true 가면 해시 코드도 같아야 합니다. 20번째 줄에서 연산자를 오버로드하고 24번째 줄에서 toString도 재정의해 디버깅을 편하게 합니다. 이 패턴에서 5가지를 모두 구현하는 이유는 일관성 때문입니다. 해시셋이나 링큐의 디스팅트처럼 내부적으로 equals를 쓰는 API와 개발자가 직접 쓰는 A 결과가 달라지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IL에서 contains 키를 호출할 때 5번째와 6번째 주석에 주목해주세요. 딕셔너리 내부에서 equality comparer tileid.default가 사용되는데 타일 id가 iquotable 타일 id를 구현했으므로 제네릭 equality comparer를 선택합니다. 이 비교기는 타일 id.equals 타일 id를 직접 호출합니다. 박싱이 전혀 없습니다. get 해시코드를 직접 구현할 때 해시코드.combine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88 .NET Core 2.1에서 도입된 유틸리티로 여러 필드의 해시값을 균등하게 분포된 단일 해시로 결합합니다. 이전에는 필드들을 XOR하거나 직접 소수를 곱해서 조합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해시코드.combine이 이 모든 것을 안전하고 쉽게 처리해줍니다. 지금까지 스트럭트에 집중했는데 클래스에서도 equals와 get 해시코드를 재정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동일한 이름과 레벨을 가진 아이템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싶다면 클래스에서도 두 메서드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단, 클래스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이템 데이터 클래스에서 equals와 get 해시코드를 재정의했습니다. 27번째 줄에 item 1점 equals item 2는 값 비교이므로 true입니다. 그런데 28번째 줄을 보세요. item 1, item 2는 false입니다. 클래스에서 equals를 재정의해도 는 여전히 참조 비교입니다. 클래스에서까지 값 비교로 만들려면 연산자도 오버로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레퍼런스 equals와의 혼란이 생깁니다.
클래스에서 값 동등성이 필요하다면 레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C#9 이후의 권장 패턴입니다. 가장 흔한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quals만 재정의하고 get 해시코드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줄의 enemy id bad는 equals를 재정의했지만 get 해시코드는 재정의하지 않았습니다. 15번째 줄 주석처럼 get 해시코드의 기본 구현은 참조 기반 해시를 반환합니다. 즉, 같은 값을 가진 두 인스턴스라도 서로 다른 해시를 가집니다. 18번째 줄의 enemy id, 구순 get 해시코드도 함께 재정의합니다. 아래쪽 메인을 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7번째 줄의 베드딕트에서는 equals가 true를 반환하더라도 해시가 다르므로 엉뚱한 버킷을 탐색하여 false가 반환됩니다. 41번째 줄의 굿딕트에서는 해시도 일치하고 equals도 true이므로 정상적으로 true가 반환됩니다. 컴파일러는 CS0659 경고를 발생시키지만 경고를 무시하면 런타임에 소리 없이 버그가 생깁니다. 두 번째 함정은 가변 객체를 딕셔너리 키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뮤더블키는 equals와 get 해시코드를 모두 재정의했습니다. 그런데 21번째 줄에서 키점 밸류를 99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get 해시코드가 밸류를 기반으로 하므로 밸류가 바뀌면 해시코드도 달라집니다. 딕셔너리에 넣을 때의 해시코드로 버킷이 결정되었으므로 변경 후에는 24번째 줄처럼 엉뚱한 버킷을 탐색하게 됩니다. 26번째 줄의 결과는 false입니다. 같은 참조로 검색했는데도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딕셔너리 키는 반드시 불변이어야 합니다. 리드 온리 스트럭트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를 쓰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함정입니다. 유니티의 유니티 엔진.오브젝트는 연산자를 오버로드하여 디스트로이된 오브젝트를 널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이 때문에 C샵의 일반적인 널 체크와 유니티의 널 체크가 다르게 동작합니다. 디스트로이를 호출한 후 지오를 세 가지 방법으로 비교합니다. 11번째 줄의 지오 널은 유니티에 오버로드된 n를 거침으로 디스트로이드 상태를 감지하여 true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14번째 줄의 지오 이즈 널은 C샵의 실제 널만 체크합니다. 유니티의 오버로드를 무시하므로 false입니다. 16번째 줄의 레퍼런스 equals도 마찬가지입니다. C샵 객체는 아직 메모리에 존재하므로 false죠. 유니티 오브젝트의 소멸 여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즈널이나 레퍼런스 equals는 유니티에서 널 체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유니티 오브젝트를 딕셔너리 키로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스트로이 후에도 딕셔너리에 좀비 키가 남을 수 있으므로 get instance id가 반환하는 인트를 키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타일 id 패턴 i 쿼터블 t, equals, get 해시코드를 모두 수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은 코드가 꽤 많습니다. C#9 이전에는 값 동등성이 필요한 클래스마다 이 모든 것을 손으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C#9에서 도입된 레코드는 이 반복 작업을 컴파일러가 대신해줍니다. 세 번째 줄의 enemy data old를 보면 equals, get 해시코드를 수동으로 구현했고 13번째 줄 주석처럼 i 쿼터블 t, toString까지 추가하면 코드가 꽤 길어집니다. 반면 16번째 줄을 보세요. 레코드 enemy data string name, int hp 단 한 줄입니다. 이 한 줄이 앞서 수동으로 작성했던 모든 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26번째 줄의 r1r2가 true이고 27번째 줄의 get 해시코드도 일치합니다. 불변 데이터 타입의 값 동등성이 필요하면 레코드가 정답입니다. ILO 레코드의 내부를 보면 컴파일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자동으로 생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i 쿼터블 enemy 레코드가 자동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줄의 필드는 init only, 즉 생성 후 변경할 수 없는 불변 필드입니다. 아홉 번째 줄부터 나열된 주석을 보면 equals 두 가지, get 해시코드와 연산자 toString까지 모두 자동 생성됩니다. 레코드 한 줄이 이 모든 보일러플레이트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C#10에서는 레코드 스트럭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값 타입에서도 레코드의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힙 발당 없이 박싱 없는 비교, 자동 동등성, 불변성 보장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줄입니다. 리드 온리 레코드 스트럭트 타일 코드, int x, int y, int 이 한 줄이 앞서 수동으로 작성했던 타일 아이디의 모든 구현을 대신합니다. 리드 온리이므로 불변이고 레코드이므로 equals, get 해시코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스트럭트이므로 힙 할당도 없습니다. 딕셔너리 키로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선택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클래스에 수동으로 equals를 구현하면 힙 할당이 발생하고 동등성을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변도 보장되지 않아 딕셔너리 키로 쓸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럭트의 i 쿼터블을 구현하면 힙 할당 없이 빠른 비교가 가능하지만 동등성은 수동 구현입니다.
리드온리로 선언하면 안전합니다. 레코드 클래스는 힙할당이 있지만 동등성과 불변성을 자동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가 모든 것을 갖춘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힙할당 없음, 자동 동등성, 리드온리, 불변성, 딕셔너리 키로 가장 안전합니다. 새로운 코드를 작성할 때 딕셔너리 키가 필요하다면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를 먼저 고려해보세요.